서브 이슈입니다. 파는데 어떻게 망해? 안 팔아야 망한다. 뼈때림 주의인데요. 주식을 팔면 손실 확정인가요? 그런 이유 때문에 망합니까? 아닙니다. 원칙 없이 투자하면 망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 100억쯤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마이너스 3%가 떠서 90억 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10억 원만 주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팔았으니 이 사람은 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재산을 지킨 것이지 어떻게 망한 것입니까? 나중에 떨어져도 10억 원 주식만 갖고 있는 것만 떨어지지 90억 원은 그대로 아닙니까? 90억 원을 지켰는데 어떻게 망합니까? 못 벌 수는 있어도 절대적으로 매뉴얼을 지켰을 때는 망할 수는 없습니다. 이후 다시 두 단계가 올라가 비싼 가격에 다시 샀다고 칩시다. 그게 망하는 것입니까? 비싸게 샀으나 평단가만 높아졌고 주식수는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총 자산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거의 100억 원 그대로입니다. 그러기에 망한 것은 아닙니다. 이때 덜 벌어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욕심에 눈이 멀어 공포에도 해지를 안 한 자신을 탓해야 합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3%는 시장이 주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롱배팅으로만 간다면 언젠가는 시장에게 참교육당하고 뼈저리게 눈물 흘릴 날이 옵니다. 어떻게 시장이 매일 올라가기만 합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사실을 사람들은 왜 모릅니까? 그리고 막상 떨어지면 고점에 팔았어야 했다는 것을 해지를 했어야 했다는 것을 떨어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후회합니다. 그리고 무간지옥처럼 후회를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2021년 10월에 96,000원까지 갔습니다. 내가 2022년 11월에 5만원대까지 떨어져 거의 반토막 난 삼성전자의 주주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언제 팔았어야 합니까? 96,000원에 팔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팔지 못했을까요? 왜 팔지 않고 롱배팅으로만 간 것입니까? 언제까지 주가는 올라갈 줄만 알았습니까? 떨어지면 혹시 오르면 샀다 팔았다 하면서 손해나니까 안 판 것 아닙니까? 결국 자신이 들고 있는 것은 처참한 마이너스 50%의 수익률 계좌입니다. 왜 그때 고점에 팔지 못했습니까? 욕심 때문에도 있지만 정확히는 시스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지면 매도하겠다는 그런 매도 시스템 말이죠. 그러니 막상 떨어져도 언제 팔아야 될지 몰라 떨어지는 주식을 보며 어떻게 이런 말만 하고 행동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는 반토막 난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삼성전자뿐입니까? 엔비디아, 메타, 로블록스, 스냅, 코인베이스, 어도비 등등 마이너스 50%가 아니라 마이너스 80%난 종목들도 나스닥엔 허다합니다. 그러니 결국 어떤 것이 망한 것입니까? 떨어질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시스템 없이 그냥 주묵구구 식으로 투자하고 위험한 주식에 투자하며 해지 하나 안 한 본인이 망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투자하면 재산 다 잃고 이혼 당하고 쪽방 살며 노후에 폐지 주어봐야 그제서야 정신 차릴 것입니까? 사실 그때는 정신 차려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는 인생 이미 망해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주가가 항상 오르면 떨어질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롱배팅입니다. 떨어지면 손실 확정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레버리지 3배짜리 쓰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 뜨고 3배로 떨어져서 한순간에 다 털립니다. 비싸게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주식을 사면 대부분 안 팔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마치 관성처럼 그냥 가는 것이죠. 파는 것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안 팔면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뇌가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자율주행차의 컴퓨터보다 훨씬 적은 용량과 에너지로 현재 자율주행차보다 훨씬 운전을 잘합니다. 그래서 뇌는 에너지를 적게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 뇌는 지금까지 했던 방식대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면 대부분 팔지 않습니다. 그런 뇌의 성향을 알기에 주식은 비싸게 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망하는 것은 팔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안 팔 때 망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샀다가 5만 원까지 떨어져서 승질나서 팔았다면 그게 망하는 것이죠. 꼭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져 원금 제로가 될 것 같아서 안 팔았다가 그제서야 팔았더니 다음 날서부터 득달같이 올라갑니다. 이게 진짜로 망하는 것입니다. 주가가 안 오르는 고난의 시기에는 리밸런싱, 말뚝박기 등을 통해 꾸준히 주식수를 늘려야 부자가 됩니다. 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변동성이 없고 꾸준히 오르는 시점에서 크게 늘어납니다. 인내의 시간이 지나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난의 시기에는 재산을 지키는 것이지 재산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고난의 시기에 더 많이 떨어진 주식을 못 견디고 팔아버려
결국 세상에는 부자가 드문 것입니다. 인간은 고난을 견딜 멘탈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난의 시기에는 인내가 아닌 시스템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고난의 시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시기에 매뉴얼을 따르면 주가가 떨어질 때 주식수를 늘릴 수 있어서 웃으며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매뉴얼을 따르려면 기계적으로 따르고 머리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자꾸 산 것을 왜 파냐고 할 것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뇌는 투자에 적합하지 않아서 떨어지면 팔고 오르면 사게 되어 있습니다. 파는 신호가 나오면 망설이지 말고 반드시 팝시다. 팔아야 달러가 생기고 달러가 생겨야 주식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달러가 있다면 떨어질 때도 평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의 안정이 생깁니다. 고난의 시기는 자산을 지켜야 하고 주식 상승기에 자산이 크게 늘어 부자가 됩니다. 고난의 시기에는 자산을 지키는 것이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마이너스 3% 같은 신호가 나오면 팔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언젠가는 주가가 떨어지기만 하면 고난의 시기는 끝납니다. 떨어지기만 하는 고난의 시기는 끝이 납니다. 그 후에는 감당 못할 정도로 주가가 상승하는 주가 상승의 시기가 옵니다. 매뉴얼을 지킵시다. 고난의 시기를 지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유리 멘탈로 고난의 시기를 견딜 수는 없습니다.